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오늘 곧바로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주된 목표는 그간 경찰이 확보하려 했던 비화폰 서버로 보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4번이나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김 차장이 허용하지 않아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에 압수수색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CCTV 화면도 포함이 됐습니다. 경찰이 집요하게 수사에 나서는 이유, 영상 보시고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일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창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저희가 연예 기획사를 동원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금만 그 당시 참여했던 그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고요. 앞에서는 웃었죠? 뒤에서 지금 다 욕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모두 100%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대부분이 반성하는 자세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요. 경호처의 상당수 직원이 김성훈 차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래서 그런가요? 그만두겠다는 뜻을 일단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내부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이 본인은 이달 말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달 말까지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도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명 김성훈 차장 라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광호 본부장의 경우에도 예. 25일까지 휴가를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압박을 결국에는 건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차 변호사님, 연판장이라는 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연판장을 돌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임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상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돌린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힘들고 이례적이죠. 그렇죠. 예. 특히나 지금 공무원 집단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상하 관계 그리고 조직 관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호처에서 이런 연판장이 돌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고 또 부담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런 연판장 사태도 이 경호처가 창설되고 62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 만큼 맞아요. 예. 네, 이 정도 상황이 됐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의 표명한 이후에 혹시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경호처에서 이제 이렇다라고 밝힌 거는 없지만 예.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에 530여 명이 연판장에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에 지금 경호처를 자정하려는 노력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사실 김성훈 차장이 이달 말까지 하고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달 말까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달 말이 아닌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된다.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 당장 사퇴하라.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예.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진민 변호사, 이 연판장 돌린 직원들의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의 표명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의 표명 후에 이랬다면은 이거 사퇴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경호처 내부에서 다양한 좀 목소리들이 나오고 일종의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라고도 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윤건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일부 제보가 들어왔는데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법무 담당자를 불러서 연판장 돌린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예. 해요. 그러면서 법무 담당자가 이제 징계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추 거취에
대해서도 나 여기 경호처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나는 지금 경호차장이지만 경호처장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만큼 뭐 일명 김성훈 차장 그 라인으로 대변되는 일부 인사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이제 사람들 사이에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배님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김성훈 차장을 지목하는 것이 증거인멸,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 오늘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경찰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혹은 경호처를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상당히 진행을 했었지만 성과를 전혀 보지 못했고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 경호처의 지휘부의 판단 때문이 아닌가. 특히 그 마지막에는 이제 김성훈 차장이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계속 뭐 해임이라든가 혹은 물러서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 변동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그 시간을 확보해서 경호처나 혹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쭉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물러서는 상황에서는 이때까지 모든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인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사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혐의점들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나아가서는 뭐 영장도 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양변에서 오늘 제가 뭐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이 경호처하고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아무래도 있을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은 일단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화폰 서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실 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CCTV라든지 계엄 이후에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일단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호처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임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성훈 차장이 뭐 사의를 표명한다라든지 조금 물러설 그러한 이제 좀 경향성을 보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재빠르게 움직여서 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비락일까요?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표를 낸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맞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찰이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고자 했다면 뭐 김성훈 차장이 조금 뭐 한 발 물러선 그 시점을 좀 시기적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수차례 이미 이제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경호처가 일절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수수색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그만큼 김성훈 차장의 목소리를 따르기보다는 임의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좀 경호처의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오늘 오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화폰 서버가 일단은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CC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비화폰으로 주로 관련자들과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서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일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전후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직접적인 그런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역들이나 혹은 증거들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이제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런 보다 직접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 등이 확보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더 진척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성공을 했는지 또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어떤 자료들을 경찰이 가지고 나오는지까지 봐야 앞으로 수사 방향을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주변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주 바꿨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게 많게는 6번까지 바꾼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뭐 2년 9개월 정도라고 2년 합니다. 9개월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관련자들이 뭐 단기간 내에 그것도 여러 차례 이런 스마트폰 혹은 휴대기기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이례적인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교체 시점이라든가 그런 뭐 교체 횟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일각에서 충분히 그 의혹 그러니까 뭐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1차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이렇게 바꿨다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양심이 변호사 뭐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뭐 수색에 좀 한계가 뭐 봉착이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뭐 자택이라든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참모진들이 많게는 6차례에 걸쳐서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것은 모종의 그때 당시 비상계엄 전후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체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도 진행할 수 없고요. 포렌식을 해도 깨끗한 휴대전화의 정보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사에 조금의 지연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전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되는 또 그러한 절차가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지연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증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 근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니까요.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곳을 생각합니다.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아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 답변 들었는데 위증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말을 약간 좀 바꿨다기보다는 좀 표현을 달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교체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뭐 예. 위증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혹은 관련된 자료가 공개가 되니 그 교체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기억을 혹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위증이라는 것은 결국에 위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실제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예. 본인이 기억한 대로 진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위증이고 혹은 위증이 아니게 되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 기억상으로는 이제 당시에 바꾼 것은 뭐 정확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전 휴대기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위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술을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회 출석하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 오늘 다시 압수수색했고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한번 기각한 적이 있어요. 다시 뭐 구속영장 신청하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한 번 이렇게 기각이 된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때와는 뭐 다른 그러한 상황에 변경이 있어야만 사실 재청구를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법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각을 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어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 증거는 다 사실 남아있는 상황이고 예. 수사기관에서 일부 뭐 증거물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성훈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영상 보고요, 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역대 어느 경호처장이 전직 대통령을 수행하거나 경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성훈 처장이 경호해야 될 사람은 한덕수입니다. 윤석열 씨가 아니라.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경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규 아나운서,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경호처의 책임자가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돼서 자연인 신분이 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차장이 직접 이렇게 최우선으로 경호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그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지난 일요일이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이제 사저 지하 상가를 산책을 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취재가 됐었는데요. 5명 정도의 경호원과 함께 그리고 사복을 입은 김성훈 그 차장이 검정 가디건을 입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착 보좌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주민 중에 한 명이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이 경호원 중에 한 명이 대통령께 직접 물어보면 사진을 찍어주실 수도 있을 거다.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에 한 40여 명의 경호관이 이미 전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장격인 김성훈 차장이 직접 이렇게 경호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훈 차장도 지금 대행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경호처에 아무튼 지금 수장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경호 현장에 직접 나간 거가 처음입니까?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당연히 뭐 꾸려진 그 전담 팀들 그리고 경호원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뭐 맞았었고 이번 일은 뭐 처음이라고 일단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부장 그리고 관련돼서 경호관들도 다 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경호처의 그런 경호 대상은 뭐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라든가 전직 대통령 역시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경호처의 수장이 직접
이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무척이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 직무대이지만 현재 책임자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경호 우선 대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보다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권위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행이 경호 순위로 봤을 때는 더 선순위 아니냐, 우선순위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인데요.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열거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다라고 명시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가장 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사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좀 특수하잖아요. 왜냐하면 파면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현직으로서 뭔가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저 주변에 뭐 산책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경호처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차장이 붙어서 경호를 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미 전담팀이 꾸려졌는데 전담팀의 팀장이 부장급입니다. 그런데 부장이요? 여기에 차장 1인자가 다시금 붙어서 그것을 경호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김성훈 차장이 이제 경호처를 퇴직하고 아예 이제 경호 업무로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런 세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옆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충성심을 보여줬던 그런 행보와 또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이를 저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이후에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여기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곁에서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뭐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니까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